셋, 둘, 하나, 정답! 모두가 기다려왔던 이 순간, 광장 복판에 대형 트리에 불이 켜지고 빛이 밝았습니다. 불빛으로 쏘놓은 광복로를 따라 335 거리로 모여드는 사람들. Oh, porti parra, fulchi no treno, c'è treno che la sera contro la notte, non fermo che solo corre. La sua chi la puse para il 화려한 불빛만큼이나 거리를 수놓는 아름다운 선율은 예상치 못한 감동을 선물하죠. Beautiful voice, beautiful singer. 고개를 돌리면 그곳엔 문화가 있고 발길 닿는 골목에는 온갖 먹거리들이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옛날 기억들 나세요? 이렇게 다니면? 네, 그럼요. 영화 보고 뭐 먹거리 먹고. 인구상 공부하고. 잘 익은 추억 한 점에 배부른 이곳. 그러면 제일 반갑죠. 그러면 또 같이 또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때 그 시절에 먹던 거라든지 저런 이야기 한다니까 그죠? 한 8년 만에 왔거든요. 근데 없어질까 봐 불안해서 왔어요. 한번 와야 될 것인데. 바쁜 세상살이에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미련은 남기 마련. 광장 곳곳에 걸린 추억의 조각을 찾아 그곳으로 떠납니다. 부산시 중구 광복로.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두고 이곳에 난데없이 수많은 전등이 등장했습니다. 곧 트리 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요거 보고 타이 가지고 밑에 있지? 네. 그러면 고용 야무게 몇 개 해갖고 좀 더. 코앞으로 다가온 점등식에 여기저기 손을 대며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성탄절에 보면은 잔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일 잔치. 여기 선물 상자, 선물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아기자기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모티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요새 그 원도심이 쇠퇴화되어 있을 때 한 700~800만 명이 온다는 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700~800만 명? 예. 그렇게 많이 와요? 이게 우리가 축제 기간이 한 40일 되다 보니 겨울에는 그 시즌에 이게 이 지하철 유동 인구가 전국에 최고로 많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1월 7일까지 광복로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9년째 이어온 부산의 대표 축제인데요. 그만큼 축제의 상징인 대형 트리에 들어가는 정성도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 전구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6,500개 정도. 16,500개. 대형 트리 하나에 들어가는 전구만 무려 16,500개. 전구 설치에만 꼬박 20일이 걸릴 정도인데요. 조명기사들의 이러한 노고와 땀방울이 모여 대형 트리의 아름다움은 더 빛을 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관심 갖고 이거 뭐 그냥 작은 바람인데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그냥 우주가 돌아간다 보면 됩니다. 별도 떨어지고 폭죽 터지고 그런 형태로 그냥 야밤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줄 따뜻한 성탄의 빛. 며칠 뒤면 볼 수 있겠죠? 주말 낮의 광복로. 인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 도대체 뭘 하는 분들일까요? 오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후 있을 연극을 알리고 있는데요. 연극 홍보하는 전단지인데 연극을 어디서 합니까? 여기? 연극은 이쪽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저희 극장에서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여기가 경대나 서면 아니면 뭐 새섬 이런 게 있긴 하는데 이제 남포동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극장이 제일 오래되기도 하고. 이때 연극 홍보단원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한 남자.
반응은 좀 어때? 이게 보면서도 되게 즐겁게 재밌어 잘 봤다고. 다음에 다른 연극 보고 싶다면서. 꽤 오래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 저희 맞짱 연인 하고 계시는 배우분이세요. 네, 맞짱 연인 오인환 형이라고 배우분 지금 하고 계세요. 배우분이세요? 네네. 배우분이세요? 네. 극장에서 유명하세요. 되게 극장에서. 팬들이 많으세요.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돌아가는 오늘 연극의 주인공.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1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부산 연극 배우들과 동거동락하고 있는 오인환 씨. 그의 활동 무대는 광복로의 한 소극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 다 왔어? 다 왔어? 무대 뒤에선 공연 준비가 한창인 배우들. 나이가 30인데 아직까지 면도도 제대로 못하고 상처를 내고 있어. 오빠 어떡해. 이런. 하루에 2번 또 어떤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배우들이 직접 분장까지 합니다. 제가 서울이랑 부산 느낀 거는 부산 관객분들이 더 열정적이세요. 네. 뭐 관객과 이제 뭔가 호흡하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열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막 더 뭐라고 그래야 돼? 신이 있다고 그래야 돼? 흥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네. 흥부자. 흥부자들이 많아서. 아 부산에. 네. 배우 입장에선 관객과 이제 호흡하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특히나 지금 하는 거 코미디 장르이기 때문에 관객과의 호흡하는 장면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화끈하게 반응해 주시니까 배우로서 더 신나고 재밌고. 네. 연극 시작 10분 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어느새 객석은 만석을 이룹니다. 관객들도 공연을 앞두고 기대에 찬 눈빛이죠. 자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우. 한번 더. 우.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소리로 자 맞짱을 시작합니다. 감기 걸리겠다. 자기 지금 나 걱정해 주는 거야? 감기 걸릴까봐? 그래. 근데 자기야 변기물 내린 거 같은데 혹시 똥 쌌어? 아니 아직 안 쌌는데 왜? 그럼 지금 소면 보면서 물 내린 거야? 맞다 미안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어쩐지 이거 이번 달 수술세가 많이 나왔다 했어. 배우들의 유쾌한 연기에 객석에서도 웃음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사실 광복로는 피난 시절부터 극장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발달했는데요. 그 명맥을 이어서 광복로에는 많은 볼거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니 강북도 왔다가 우연히 한다는 거 보고 왔어요. 원래 영화 보러 가려 했는데 연극 접할 기회가 잘 없는데 오늘 기회가 좋아서 오늘 오게 됐어요. 광고 길거리 광고하는 거 보고 왔습니다. 연극 볼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 오랜만에 연극 보러 한번 영화 보러 가려다가 왔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봤어요. 연극을 보고 배가 출출할 때쯤 찾은 먹자골목. 골목 어귀에 위치한 이 작은 가게는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래봬도 반백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광복로의 대표 분식집입니다. 추운 겨울에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뜨끈한 가락국수 한 그릇. 그 맛을 잊지 못해 한겨울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도톰한 면발에 진한 국물. 50년 전통의 가락국수입니다. 그런데 계단이 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계단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가팔랐어요. 가팔랐어요. 넘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넘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가파리가 넘어지진 않죠. 좀 힘들었죠 이제. 가파리가 조심하셔갖고 더 천천히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오시고 이제 지금 이제 나이 드셔갖고 오셔갖고 아우 옛날에 이거 뛰어다니는데 그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서오세요. 2층에 자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삐그덕 삐그덕 5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듯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에 들어서면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좁은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정겨운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오시면 아직도 있네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하는 방식도 옛날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맛 그대로 변하지 않아서 더 사랑받는 이곳. 그런데 정작 이 집의 명물은 따로 있다는데요. 1층에 전국 10개, 김밥 하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거 갖고.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위에서 이야기하면 안 들리거든요. 요걸로 사용하면 잘 들리죠. 이거 옛날부터 있었죠, 여기. 그만큼 손님이 많아서. 네, 손님이 옛날에는 줄을 섰었어요. 겨울 되면 12월 달 되면 줄을 양쪽으로 줄 서갖고 막 들어오고 그 정도였어요. 엄청 많았죠. 옛날에는 정말 많았어요. 평일에도 줄 서갖고 계속 들어오고 그랬죠. 그때는 식당이 많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동집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국제시장 이쪽에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공간도 메뉴도 그 시절 그대로. 소녀 시절 추운 겨울날이면 어김없이 호호 불어먹는 가락국수를 찾았는데요. 그때 그 맛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제가 올 때는 한 40년 남았어요. 제가 여기 왔는데. 그 당시는 이거보다 새우도 국산 새우 큰 거 2개 넣어주니까 썰어 맛있고. 그럼 좀 말고. 네, 썰어 맛있고. 그때는 우리 젊은이가 입맛도 있어가 여기 오면 친구들하고 맥주 오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하여튼. 그래서 그건 추억 때문에 자꾸 오게 돼. 한참 젊으셨을 때. 네. 그렇지. 이쁘셨을 때. 예, 맞아요. 지금은 나이가 다 80, 70.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가락국수의 맛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골목길을 돌아서자 달달한 팥냄새가 확 풍겨오는 이곳은 광복로의 단팥죽 골목입니다. 지금 끓이는 중이다. 아, 팥죽요? 응. 삶아놓은 거. 지금 이게 아무리 끓여도 이래밖에 안 돼. 팥만 넣어가지고는. 고구마 전분이 들어가야 이 팥하고 궁합이 맞아. 정성껏 삶은 팥물이 죽으로 변하는 순간. 이거 넣으면 이제 이리 엎어지지. 지금 고구마 전분 넣거든요. 아까보다 틀리지? 백죽해지는. 어머님은 언제부터 여기 장사하셨어요? 75년. 할머니들 4사람. 할머니들. 하고 내하고 5번. 그 당시는 내가 막내였었는데 지금은 내가 제일 고참이지. 단팥죽 골목의 막내에서 어느덧 최고참이 된 정여화 할머니. 40년 동안 이곳에서 인절미를 띄운 달콤한 단팥죽 한 그릇으로 국제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언 몸을 녹여주곤 했죠. 저는 저 중국집에를 찐빵도 주고 단팥죽 살살 안 했어. 근데 이거 단팥죽은 오리지널 단팥죽 아닙니까? 달도 안 하고. 젊은 아들 단팥집에 가갖고 연애도 그러고 찐빵도 먹고 그래. 옛날에 그랬지. 찐빵 먹고 옛날에는 학생들이고 뭐 그런 날. 이 하도 이 꼬개졌다. 다 꼬개졌다. 오래돼가지고. 이 아줌마하고 시장 보고 오고 걸어오는 거 찍었어. 이거 언제? 35살 때. 국제시장에 오면 돈 많이 버는다. 순대 장사를 해도 돈 많이 버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지. 왔는데 아이고 그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저 위에 갔거든. 지금 찌짐 골목에 거기 갔는데 막 밀어내더라고. 가라고. 그래는 같이 밀어내지. 같이 먹고 살자 이래갖고 같이 밀어내고 막 싸우기도. 그래 저녁에 직결 보내는 거로 싸운다고. 그래가
가가지고 밤새도록 자고 그 살고 이제 벌금하고 나와가 또 하고 그냥 울기도 많이 울었다. 우리 아들 저녁에 가면 있죠. 막 동네 애들 데려다가 밥 있는 거 다 먹고 먹으라고 내가 많이 해놓고 나오거든. 숟가락 다 남아가 있고 밥 다 먹고 저녁에 가면 우리 아들내미가 울어가지고 여기 막 눈물 자국이 있는 거라 울어가지고 이래가 닦아가 너무 울어가고 그래 가면 자는 거라 우리 딸이 데리고 자는 거라. 아 그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내가 좀 애들을 너무 고생시켰나 싶고. 알지, 오늘 사지. 빈집에 자식들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어쩌면 아이들을 온전히 키워낼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눈물이 오롯이 담긴 단팥죽이었습니다. 어스름이 질 무렵 광복로 광장에 웬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한 밴드가 나타났습니다. 알록달록 캐릭터 복장을 차려입은 주인공들은 바로 주름진 얼굴과 백발의 할아버지들인데요. 악기 다루는 솜씨는 가히 수준급. 이분들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10년째)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면 어김없이 광복로 거리에 등장하는 관록의 재즈밴드 데오빌로 뮤직. 연주자 평균 나이 72세. 현역에서 활동 중인 80대 관악주자가 셋이나 포함돼 있다는데요. 어르신들의 흥겨운 연주에 구경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악기 선율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며 겨울 광복로 거리를 뜨겁게 달굽니다. 쉬는 것도 잠시. 다시 멋진 색소폰 연주를 보여주시는데요. 고령의 나이가 무색한 할아버지의 우렁찬 색소폰 선율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아니 어르신, 오늘 수고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마다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버스킹을 성공적으로 끝낸 그들. 몸도 마음도 청춘입니다. 앙증맞은 거북이 복장도 멋지게 소화해내시는데요. 연말 이런 해마다 우리가 이걸 입고 합니다. 연말에는 그래서 입은 겁니다. 오늘. 전성기 때 음악가로 이름을 날리다 황혼기에 버스킹의 마당으로 뛰어드신 이분들.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부산에서는 우리가 아마 최고 원조일 겁니다. 뭐가요? 버스킹이 부산대학교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년 전에 그래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스킹은 우리가 최고 원조지. 30년 동안 이어진 버스킹 공연의 수익금은 거리에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찾아갑니다. 영도,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등 다양한 명소까지 품고 있는 광복로. 부산 사람이라면 저마다 이곳에서 만든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곳에 밤낮 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 고소한 지짐이 냄새가 진동하는 분식골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짐이와 각종 먹거리가 넘쳐나는 광복로 49번 길. 은빛 리어카에 실린 푸짐한 주전부리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려다가도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나도 모르게 꺼내듭니다. 되게 아니, 뭐 줬어요? 11,000원. 11,000원. 어제까지 했어요. 11,000원. 맞습니다. 11,000원.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강릉역. 평창동계올림픽 화이팅! 되게 활기차고 좀 경제가 좀 돌아간다는 느낌? 원래 포장마차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는 좀 되게 개방적으로 다들 뭐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돌아가자. 지금 뭐 회복이 많이 돼가지고 일본인도 많이 오시고 중국인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외부 손님들이 제일 많고. 회복이 됐다면 그 전에는 어땠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하고 일본하고 뉴스 안 좋게 나올 때. 또 중국은 또 사드 때문에 그때 딱 막혔다가 지금은 해제가 되니까 좀 많이 나오고. 아, 피부로 실감하세요? 예, 많이 실감합니다. 요즘 좀 많이 나오시고. 원래 그렇더라. 원래 인터뷰하는 날은 전부 다. 리어카를 둘러싼 사람들의 머리 위로 표지판들이 불쑥 솟아 있습니다. 표지판을 가득 채운 건 분식골목의 메뉴와 가격들. 하지만 이 표지판의 실제 용도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골목이 워낙 인원수가 많으니까, 예. 80명이 넘으니까 저 밑에 마른 옷장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 전부 다 남바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다. 근데 어머님은 이게 백남바 62번. 불티나라고 하잖아요. 이거 역사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불티나라는 거는 동두 여상이 요 뒤에 있거든. 학생들이 여고생들이 불티나게 잘 살린다고 불티나라고 지어주고 시집 갔는데 그 아이들이 50대가 다 넘었어. 30년 전에 불티나게 잘 팔린다며 여고생들이 지어준 이름 불티나. 그 덕분일까요? 이름에 걸맞게 분식골목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분식골목에서도 인기 1순위를 자랑하는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 오징어 무침입니다. 매콤한 양념에 슥슥 비벼낸 오징어 무침은 언제 먹어도 꿀맛인데요. 요래가 한 사람. 그때는 사람도 많이 댕겼어요. 와그는 나뭐 백화점, 이마트 이런 거 생기기 전에 있어나게 사람이 억수로 많이 했어요. 여기서 가만히 서가 있어도 줄줄줄 밀리 내려갔거든. 그런데 백화점 뭐고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생기고 나서는 조금 잠잠하다가 이제 요새 또 다시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됐어. 사람들 많이 오고. 여기 골목은 없는 사람 살기로는 좋고 정이 넘쳐요. 요 골목에 들어서면 서민들 살기로는 어때? 예, 오징어 무침 예쁘게 해주세요. 그 시절 치열하게도 먹었던 오징어 무침과 지짐이 370m나 되는 분식골목이 가득 찰 수 있었던 건 비단 맛뿐만이 아니라 아주머니들의 정이 그리워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끼리 오셨나 봐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 창원에서요. 창원. 지는 결혼 전에 예전에 데이트 많이 했거든요. 데이트 많이 해서 애하고 같이 와봤습니다. 애들하고도. 옛날 기억들 나세요? 이렇게 다니면? 예, 그럼요. 영화 보고 뭐 먹거리 먹고. 인도상 공원도 하고. 그냥 없어도 그냥 그때는 막 사다서 그냥 다니고. 네, 이쪽 오면 아무래도 먹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놀거리가 이제 더 추가되니까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왔죠. 네. 찾는 이만 다를 뿐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은 광복로 분식골목. 그 시절 청춘 남녀들이 가족을 이루어 다시 찾는 모습도 이제 더 이상 광복로에선 생소한 풍경이 아닙니다. 옛 미화당 백화점 뒤에는 70년 전부터 한결같이 이곳을 지켜온 골목 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단단한 철판 위에서 구워낸 고소한 고갈비인데요. 한때 이곳은 12개의 고갈비집으로 고등어 굽는 냄새와 연기가 자욱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 이후 그 수도 점점 줄어 단 2곳만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원조집. 시어머니의 명맥을 며느리가 이어받아 2대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오셨어요?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다. 사람들이 없어요? 한 지금 두 팀밖에 못 했어요. 오늘은 시험 치고 나면 되게 되면 또 그러잖아. 기름기를 머금은 담백한 고갈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고작 고등어 한 손 구웠을 뿐인데 이토록 맛있는 이유는 바로 철판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뭔줄 알았어. 이걸 언제 만드신 거예요? 오래됐지. 60년대. 60년대. 그때 당시엔 다 이렇게 요리하고 했었어요? 이렇게 다 했어요. 덧붙일 것도 없이 60년 전 방식 그대로 연탄불 위 철판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갈비. 안주를 돈 주고 사 먹기도 힘들었던 시절, 고갈비는 배고픈 대학생들에겐 단돈 50원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호사였는데요. 그 옛날 추억 속의 고갈비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가족부터 젊은 연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보기 드문 70년 전통의 맛집으로 소문나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좋겠는데. 진짜 세상 좁다. 진짜 엄마 알면 진짜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부산 사람인데 저는 사실 여기 처음 왔어요. 여기 대구에서 오신 저희는 이제 여행하다가 이렇게 만난 친구인데 부산에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 여기 좋은 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 와고 오히려 네, 오늘 제가 처음 반대로 이제 대구에서 여기 이쪽을 알고 계시고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 저는 여기 처음 보게 돼가지고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뭔가 되게 부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즐겁고 재밌게 뭐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안주도 맛있고 그냥 그렇게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니까 좋고 그다음에 이모 주인 이모도 되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뭐 맛도 있고 되게 당당하고 뭐 처지는 분위기 아니에요. 이게 스타일이 막 이렇게 되게 낡고 해도 있어요. 멋스럽고 그러니까 이 앞에는 다 변했잖아요. 옛날에도 저 여기 앞에 찍은 사진들 다 있는데 앞에 길은 다 변했는데 딱 요 건물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하나 지금 고칠 만도 하는데. 네. 근데 좋아. 이모가 당당해. 불 안 켜진다니까 불이 없는 게 더 낫대. 그냥 오히려 그냥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부산에 요즘에 한참 변화가 많으니까요. 해운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워낙 변화가 많은데 이런 오래된 가게들이 계속 이렇게 그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빈티지함을 지켜나가는 거에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근데 여기 온 이유가 한 8년 만에 왔거든요. 근데 없어질까봐 불안해서 왔어요.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서. 네. 고갈비 한 점과 소주 한 잔의 행복. 변해가는 것들 속에서도 부디 이곳만은 변하지 않기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나누며 사람들은 오늘도 이곳에서 고갈비를 먹습니다. 옛날 생각나니까 나의 전성기 때 한참 활동했던 중무대를 닫고
가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길거리에서 쇼핑할 때도 별로 필요 없는데도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사보고 500원 깎아도 보고 1,000원 깎아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고갈비는 원래 생각을 못했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 고갈비 골목 어디였는데 이게 문득 생각나서 사게 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오려고 막 계획을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왔어요. 20년 전이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였죠. 그런데 지금 전성기였죠. 내가 좋아하는 오빠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고 이런 멤버들 아니었지. 큰일이 전성기였죠. 그럼요. 우리 지금 TV로에 나오는 거예요? 봐봐. 맛이 그냥 고등어 맛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는 정말 맛있는 고등어지. 땡겨. 광복로 근처 공동어 시장에 연근해에서 잡아온 고등어가 넘쳐나던 시절. 직접 공수해온 싱싱한 고등어로 만든 고갈비는 그야말로 꿀맛이었는데요. 그 고갈비 한 점에 젊은 날의 추억을 되새겨보는 사람들. 그러면 제일 반갑죠. 그러면 또 같이 또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때 그 시절에 먹던 거라든지 저런 이야기 한다니까 그죠. 가끔은 단골의 술주정을 받아주며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다는 주인장. 그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고갈비 골목에 또 다른 추억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 외부 문과 통하는 2층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려오다가 자빠지. 22년 전이지. 95년도. 94년도지. 94년도 그 축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온 건데. 고등어 나네. 양념이 없네. 예, 양념이 있네. 양념 반 헐. 사장님 고갈비가 이게 모르지. 왜 고갈비? 우리가 오래된 갈비라고. 붉은 고자를 써가지고 뿔고자. 그래갖고 고갈비라고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갈비를 먹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갈비하고 고등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훌륭하고 좋은 많은 사람들. 사람이 얘기하는데 원래는 소고기 갈비를 먹고 싶은데 먹지 고등어의 못하는 고자 아이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고등어의 고자 아이가? 고등어를 갈비로 갈비와 고자를 시켜서 쓴단다 할머니. 예. 그때. 그랬대요. 사모님한테 부담스러워. 사모님 이거 지금 고갈비를 먹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소갈비를 대신해 줄인 배를 채워라. 무슨 의미든 간에 이들에겐 고갈비를 먹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오후 9시를 넘어선 시각. 북적거리던 광복로 주변도 어느새 한산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집으로 향하는 이 시간부터 남포지구대는 바빠지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조용하고 신고가 짬이 없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공무집행 방해 하나 경찰서 인계하고 공무방해. 주로 어떤 사건이 많습니까? 주로 주치 난동자죠. 술 먹고 싸우는 거. 술 먹고 싸우는 게 제일 많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다 보니 광복로의 밤엔 각종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남포이거 출동.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하는 대원들. 지구대로 신고가 하나 접수됐습니다. 급히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는 대원들. 무슨 신고예요? 지금 손님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뭐 그런 신고인데 자세히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지구대원들. 광복로의 밤거리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일명 부평동 족발 골목입니다. 새벽 한 5시까지, 6시까지도 계속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얘들은 이제 막 수능 끝났다고 와가지고 이제 뭐 술 마시고 그런 거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이 부평동 족발골목에서 유독 사건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이 접수된 곳은 이 족발 골목의 한 노래 연습장.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원래 손결제인데 돈을 안 받은 건가? 근데 나가실 때 결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먼저 안 받았으니까 돈을 못 내신다고 하시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행분은요? 일행분은 먼저 가셨고 술 많이 마셔서 자꾸 사장님한테 하는데 어머, 자, 앉아보세요. 노래방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하셨으면 돈을 예, 내셔야지요. 다 했습니다. 자, 했습. 뭐 내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결론은 좀 돈 안 받으셨고 예, 그런 거 같아요. 나 진짜 끝까지 가고 싶어요. 나 이분하고. 아니 아시잖아요. 상태. 내가 잘못된 거. 연락해도 충분될 것 같아요. 그냥 보내만 주세요. 영업 방해. 아, 네. 이분하고. 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진짜 이분하고 끝까지 가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는지. 손만 해주세요. 노래방 이용료를 내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며 영업을 방해한 취객. 인사불성으로 대화가 불가능해 연락처만 받고 귀가 좋지 않은 것으로 겨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사건을 마무리하고 지구대로 돌아오는 길.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들어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전조등을 켠 채 떡하니 정차해 있는 시내버스 한 대. 이거 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걸 영했는가 해보면 그 물어봐라. 200원이 뭐지라고 5만 원짜리라. 100원이고 100원이고 차비 똑바로 내라는 게 내가 차비 똑바로 그래야 되냐고. 내가 사정을 했잖아. 5만 원짜리라고 5만 원짜리라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겐 웬 날벼락일까요? 일단 승객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버스부터 운행을 시킵니다. 가세요. 원래 다른 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시고. 지금 뭐 그 요금 때문에 요금 뭐 문제로 해가지고 손님하고 이렇게 운전기사랑 시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욕설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후에 고소가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버스 운행을 해야 되니까 이 버스를 먼저 보낸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고작 200원. 서민들의 고된 삶을 위로하기가 어쩜 이리 힘들까요? 지난 12월 2일 광복로에서 우렁찬 나팔소리와 함께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제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군악대 뒤로 많은 시민이 따라 걷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든 이날은 광복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섯, 넷, 셋, 둘, 하나, 정답! 점등 소리에 맞춰 광복로에 설치된 각종 조명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밝았습니다. 점등식으로 일제히 켜진 예쁜 조형물과 전구들이 37일간 광복로를 빛으로 물들일 텐데요.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점등식 이후에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포크 열풍을 이끌었던 가수 윤형주 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우리 5, 60대 소녀들은 옛날에 내가 무대에 서면 나보고 소리 질렀던 소녀들이에요. 70년대 포크송이 울려 퍼지는 광복로에서 때 아닌 팬미팅이 열렸네요. 짧은 추억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기는데요. 1월 7일까지 이어지는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부산의 원도심에 다시금 힘을 실어준 고마운 축제입니다. 트리 축제 기간만 되면 광복로는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포토존이 됩니다. 부산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광복로. 트리 불빛을 따라 광복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것, 바로 버스킹입니다. 장르 불문, 나이 불문. 그저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한다면 거리 위의 악사를 자처하는 용기 있는 버스커들. 이들의 놀라운 재주에 사람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이제 막 버스킹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의 짐은 달랑 작은 이동식 스피커에 마이크 하나. 지나가던 외국인의 발길을 붙잡는 목소리. 그녀는 그 어떤 장비도 필요 없는 실력파 버스커입니다.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to make you feel my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버스커 한복희라고 하고요. 올해 나이 58세.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광복로에서 유명한 버스커였습니다. 그녀의 주 장르는 팝송과 샹송.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그저 신기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큰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버스킹들은 그냥 흔히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 해가지고 쉽게 지나쳐 가는데 그 노래 부르시는 분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런데 뭔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끌리는 그런 맛이 있어요. 넋을 놓고 듣게 되는 그녀의 노래. 시간이 갈수록 감동은 더해지고 오히려 자신의 나이대보다 젊은 사람들의 발길을 더 모으는데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내는 게 정말 신기하고 참 감미롭고 마음을 끌어오는 마음을 끄는. She has a very good voice, a beautiful voice. Her voice is beautiful. It's really, really beautiful. And I'm amazed how she can speak really well, like many languages, you know? Beautiful voice, beautiful voice, beautiful singer.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잠깐 사이. 관객 중 한 분이 노래에 대한 작은 보답을 건넵니다. C'est elle qui m'a fait le jour de nous, mais il m'a coupé la parole.
사실 그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공예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계 유지를 위해 매진했던 생업에 건강을 빼앗긴 후 그간 가슴에만 담고 살았던 노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그녀.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음악을 향한 그녀의 열정은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이제 관객들의 그 분위기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 저도 공연을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그날 거리의 에너지에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즐겁죠. 이렇게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으로 와서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또 다시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게 저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기적 같아요. 그런 일이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내 삶에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절대 생각 못했죠. 선물과 같은. 영하의 날씨에도 3시간이나 공연을 한 한복희 씨. 사람들의 관심을 선물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 선물은 우리가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하나의 소망을 적어내려가는 이곳. 종류도 내용도 다양한 저마다의 소원들이 하나둘 소원트리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원어원 보고 죽기. 소원 썼어요? 예? 소원 썼어요? 예. 무슨 소원 빌었어요? 아, 저는 아니에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 빌었어요. 꿈이 현실이 된다면, 그 꿈을 함께 이룰 사람이 곁에 있다면 행복은 2배가 되겠죠? 처음 시작하는 연인들, 가족의 건강을 비는 사람들,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기적처럼 눈이 내립니다. 벌써 누군가의 소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이거 잡을게. 이거 잡을 수 있다. 넉넉하지 못했던 그 시절부터 부산 시민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광복로. 그곳에 남겨진 무수한 추억들은 따뜻한 빛이 되어 얼어붙은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